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무 이현희입니다. 오늘 유시민의 공감필법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추상적인 이야기라 재미가 적죠? 한 발짝만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을 텍스트에 담긴 그대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글쓴이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해요. 텍스트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옳은 말이지만 잘못 해석하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텍스트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먼저 정확하게 독서를 해야 하거든요.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텍스트에 몰입하지 못해서 독서를 옳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크게 공감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입니다. 일부러 국적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이나 유럽인이 아니라 인류의 일원으로 여기니까요. 읽으신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책 속표지에 저자가 손으로 쓴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어느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나요? 별 느낌이 없는 분이라면 책을 다 읽은 다음 다시 이 문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를 제대로 했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하라리 박사는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라고 쓰지 않고 어떤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라고 썼을까요?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다른 종과 분리해 왔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말이 바로 그런 사고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현생 인류를 여러 동물종 가운데 하나로 보아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인류학자와 생물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의 인간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호모 에렉투스니 네안데르탈린이 하는 이름 다들 아시지요? 굳이 사람이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여러 종의 생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하라리 자신도 그 사피엔스라는 종의 한 개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것이 글쓴이의 의도입니다. 이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 특별한 종입니다.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직접적이고 강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인류라는 가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민, 국가라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걸 모를 리 없는 역사학자가 왜 인간 대신 사피엔스라는 말을 썼는지 들어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사피엔스의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라는 말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중세사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테라비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쓸 때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호모 사피엔스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사피엔스의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썼다는 말이지요. 사피엔스는 최근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른 빅 히스토리 또는 인류사 분야의 저작입니다. 저는 그가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절멸시킨 과정을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서술한 대목을 읽으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무척 낯설어 보였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책 속 표지에 하라리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한마디씩 적어보겠습니다. 단제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에는 어느 조선 사람이 다른 조선 사람에게,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서는 어느 독일인이 다른 독일인에게가 어울립니다.
카를 막스의 공산당 선언 속표지라면 어느 공산주의자가 다른 공산주의자에게 또는 어느 프롤레타리아가 다른 프롤레타리아에게 라고 써야겠지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 집단 또는 가상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경주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경상도 사람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인이고 대륙으로 보면 아시아인에 속합니다. 동창회비를 낸 적은 없지만 모교의 동창회원이고 정치적으로 정의당 당원이며 사상으로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모 사피엔스의 일원이고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객관적으로 정할 방법은 없죠.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라리 박사도 저처럼 다양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피엔스를 쓴 하라리 박사는 책 표지 속표지에 자아 정체성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책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그가 신체호, 피이테, 막스와 달리 자아 정체성을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는 시대와 환경이 다른 탓이기도 하지만 읽은 책이 달랐고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는 데 활용한 정보가 달랐던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막스, 피이테, 신체호의 시대는 오늘날의 교양인이 다들 아는 천체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유전학, 뇌과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기 자신을 하라리 박사와는 다르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아래에 보실 문장은 사피엔스 1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100년 전에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으로 인간의 유래를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 되게 설명하는 데 성공한 찰스 다윈도 이런 것은 몰랐어요.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에 속한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과 동떨어진 존재로 속한 과가 없는 동물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없고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일원이다. 현생 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침팬지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 견해는 인류의 기원 또는 생물학적 계보를 알려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은 서로 교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개체들을 같은 종에 넣었습니다. 피부색, 인종, 민족, 국적을 불문하고 지구에 사는 7억 호모 사피엔스는 모두 서로 교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시간을 거슬러 추적하면 모두가 같은 조상에게서 갈라져 나온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나타났던 인간종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에게 절멸당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같은 한국인에 대해서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고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적대감을 가집니다. 자신을 무엇보다 일본인으로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의 일원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피부색과 외모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덜 느끼거나 강한 유대감을 가지겠지요. 인류 전체에 대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와 자연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내가 하라리 박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 물질 세계의 운동 법칙, 생명과 종 다양성의 발생 원칙, 현생 인류의 생물학적 특징을 밝혀준 물리학자, 생물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 뇌과학자, 유전학자, 생리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애써 찾아낸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면 저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을 것이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누군가 어느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같이 괴상한 글을 책에 적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그걸 읽으며 공감을 느낄 리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나요? 저는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으니까요. 우리 삶에는 우리 자신이 부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호모사피엔스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식을 낳거나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하루살이, 나비, 도마뱀, 들소, 사냥, 고래나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 어느 곳도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돌아간다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탐하고 갈망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돈, 지식, 권력, 명예,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계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을 빼면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과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사피엔스의 일원인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챙겨보고 또 다른 내일을 설계합니다.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거나 죽일 듯 미워하는 이유가 대부분 지극히 사소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렇게 세상과 사람과 인생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조금 또는 크게 달라지는 순간을 체험할 때 저는 공부가 참 좋다는 걸 실감합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